오늘 제가 이제 발이 아파서 발바닥이 아파서 이제 정형외과에 갔단 말입니다. 근데 이제 정형외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물리치료 한 번당 한 15분 정도 걸린답니다. 일주일에 2번 한 4주 가량 이렇게 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리치료 받는 비용이 20만 원이랍니다. 한 번에. 저는 이제 실손보험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급여 항목은 금액이 얼마쯤 되냐라고 통상 병원에 가면 물어보는 편이죠. 근데 한 번에 20만 원이다. 좀 비용이 과다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, 또 다른 생각이 뭐가 들었냐면 비급여다 실손보험으로 하니 이 상당 부분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세도 부담이 좀 적지 않냐라는 의사의 말에 든 생각은, 이런 식으로 이 과다 비용 청구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결국 그 비용 과다 청구는 결국 돌고 돌아 이 고객인 소비자들,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일 텐데, 이 좀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제가 2024년 5월경에 대상포진이 걸려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정형외과 한 곳을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치료받고 이제 나오니까 180만 원이래요. 뭐 주사 맞고 뭐 수액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뭐 통증이 완화가 되고 이 대상포진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대요. 근데 180만 원이 너무 과하잖아요. 그게 이제 이 제약계에 있는 제 친구한테 물었더니 제 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치료받았던 거 얘기하고 어떤 이제 약물 처방받았는지 쭉 얘기했더니 그놈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, 네가 진료받았는데 거기 드는 그 약물 원가 비용이 다 합쳐도 5,000원도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물론 원가가 5,000원이라고 뭐 판매가가 5,000원이야 되는 건 아니죠. 의사 선생의 이제 대면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해져서 실제 비용이 고객들이 이제 지불하는 비용이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180만 원 너무 과했다라고 그 녀석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병원을 다시 재방문해서 이 병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좀 조정해서 일부를 환불받긴 했습니다. 근데 좀 너무 과도하더라는 거죠. 이제 그런 걸 한 번, 두 번 겪고 난 이후에 제가 드는 생각은 의사나 변호사나 아니 법무사나 이러한 이들이 뭐 각자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비용을 청구하고 되면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시시때때로 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. 너무 과하다라는 거. 너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눈탱이 치듯이 너무 과도하게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.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, 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그냥 순수하게 저 같은 보통의 사람들,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드는 생각은 그냥 눈탱이 맞았다, 그냥 사기는 아니지만 그냥 세게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냐면, 무슨 일을 겪더라도 항상 확인해 봐야겠다. 여기저기 물어보고, 또 내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 꺼낼 때는 카드 꺼내기 전까지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. 이상하다 싶으면 전화해서 와이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, 결제하기 전에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무조건 그에 맞는 결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. 제가 이제 병원 가서 발 아프다고 족저근막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많이 걷거나 무리하게 운동한 사람들이 항상 겪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. 잘 안 없어진대요.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, 뭐 물리치료가 필요하기도 할 거고, 여러 가지의 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. 근데 이제 비용을 15분 물리치료 받는데 20만 원이다라고 하니 제가 좀 과하다고 느낀 거죠. 금액이 좀 달랐다면, 뭐 5만 원 정도였다라고 하면, 3만 원 정도였다라고 하면 제가 받았을 것 같은데, 한 번에 20만 원이고 일주일에 2번에 최소 4주는 와야 된다라고 하니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,
근데 저도 이제 살아가다 보니 이 주변에서 50만 원이다, 100만 원이다, 200만 원이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뭐 강의시장이든 아니면 뭔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며 코칭해 준다라고 하며 이 과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.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. 항상 뭔가 결정할 때 판단해 봐야 된다, 확인해 봐야 된다.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의견을 묻고 이 조언을 듣는 게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도 이제 참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이 형사 민사 이제 소송을 이제 5년 넘게 이제 겪다 보니 이제는 이 변호사나 아니면 그와 관련돼 있는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거죠.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라고 무조건 다 믿을 게 못 되는구나.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고 체크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.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누군가가 그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, 혹은 또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최종 결정하고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? 내가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.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고 저건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?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내가 유리해지는 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경제적인 위기 시대, 혼란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최대한 먹고 살고 생존하고 내가 살아남는 쪽에 최우선의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.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다음번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지가 중요하더라는 겁니다. 아무리 살신성인이고 뭐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한들 보통의 사람들은요, 자기가 먹고 사는 거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남을 보는 거지, 내 먹을 것, 나의 신상을 다 이렇게 위태롭게 하더라도 남을 챙기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런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안 믿습니다. 왜?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이 엄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내가 조심하고 내가 대비하고 내가 천천히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살아가야, 그렇게 지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. 내가 나의 가족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불법을 빼고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. 철저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움직이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중입니다.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무조건 다 믿을 필요도 없고, 남들이 하는 얘기, 내가 처한 상황은 언제든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나의 몫이다라는 것. 이익을 얻는 것도 손해를 보는 것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내가 다 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, 항상 누군가 하는 말은 의심하고 확인해보고 또 심사숙고하고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